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바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알고리즘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한다고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의미는 기울기를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기울기를 계산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은 델타를 정의하는 거죠. 델타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층이 이렇게 n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 n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사실 인풋은 층이 아닌 거죠. 값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버퍼일 뿐이죠. 자, 맨 마지막에 n층 마지막 층에서의 델타 값은 정의에 의해서 2를 넷으로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를 y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곱하기 y를 넷으로 미분한 거. 자, 2를 y로 미분한 건 앞에 나왔었죠. 요거 제곱이 앞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y를 넷으로 미분한 거는 여전히 그 액티베이션 함수의 미분 요거죠. 자, n층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층별로 내려가면서 자, 이 루프를 도는 거예요. 자, 한 층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 W 값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델타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식이 됐었죠. 자,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짱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 바로 아래층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델타는 요 바로 이전 x 값을 곱한 거, 여기다가 요것이 바로 기울기, 여기 이제 기울기죠. 자, 그러면은 웨이트의 변화량은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고 이 c 러닝 레이스를 곱한 거, 근데 요거는 요 기울기는 이제 요거를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중에 W는 여기서 생략돼 있지만 W는 W 플러스 델타 델타 W 요 연산을 모든 웨이트들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알고리즘은 뭐예요? 기울기를 계산해 주는 거라 그랬죠. 기울기만 계산해 주면 끝이에요.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그걸로 된 거예요. 자, 기울기 델타 W 계산했죠. 그럼 이제 요 바로 아래층을 위해서 그 다음 델타를 계산해줘요. 앞에 봤었죠? 위에 있는 델타들에다가 연결된 웨이트, 그러니까 위에 어떤 한 명이 여기 이 델타를 계산할 때 요 각각 델타들에서 요 웨이트를 곱한 것을 이제 전부 합한 그것이 요 위치에서의 델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 미분의 값을 곱한 거. 그리고 요게 이제 그러면 요 델타 값이 그 다음 층 계산할 때 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층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계산해가지고 여기 있는 W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곱하는 계산을 100만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전체 계산량은 그렇게 되지만 똑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백프로파게이션 트레이닝의 프로시저. 자, 여기서는 백프로파게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기울기만 계산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초기화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랜덤하게 한다 그랬죠? 랜덤 값으로, 그리고 작은 랜덤 값으로 웨이트들을 초기화한다. 왜 작은 값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또 차츰차츰 설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작은 랜덤 값이라는 건 얼마냐? 얼마나 어떤 값이 작은 값이냐? 1이 작은 값이냐? 보통은
1 이하의 값을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에서 이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에서 1 사이 또는 뭐 마이너스 0.1에서 0.1 사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반복하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스톱 트루 이 반복되는 루프를 멈추는 그런 조건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인풋 벡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처음에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놓죠. x 요 값들을 이제 쭉 벡터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뭐 x1, x2, x1, x2 이거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자, 제일 처음에 forward sweep이라는 건 뭐예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계산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요거는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실제 아웃풋을 계산하기 위해서 액츄얼 아웃풋은 y가 되겠죠. y를 계산하기 위해서 forward sweep을 쭉 해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쭉 계산해요. 그 다음에 에러 벡터를 계산해 가지고 아웃풋이 여러 개면 에러도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아웃풋하고 액츄얼 아웃풋 요걸 비교해서 에러를 계산해요. 이렇게 에러를 계산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t-y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액츄얼 아웃풋이 탈러런스는 건 뭐예요? 요 차이가 아주 작다. 요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류가 뭐 10%?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류가 1% 아니면 뭐 오류가 0.1% 아니면 오류가 0이어야 돼.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이 정해주죠. 우리가 얼마만큼을 견딜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멈출 건지 말 것인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스윕이 바로 이 앞에 보여줬던 요거죠. 요게 바로 백워드 스윕이죠. 백 프로파게이션. 요걸 쭉 해서 요 델타 W 값을 계산을 하라는 거죠. 델타 값을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리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해라. 모든 W들에 대해서 W 플러스 델타 W 여기서 델타 W를 계산하는 게 앞에 알고리즘이고 그걸 이용해서 W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에서 다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이게 이 전체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 오류가 너무 많다. 그럼 한번 더 하는 거죠. 한번 더 해. 한번 또 하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루프 한번 도는 거를 에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한번 쭉 사이클 도는 거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에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들은 모든 샘플들이 그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출력이 계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바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한 트레이닝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1980년대 중반쯤 이때 사용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한 20년 동안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돼 왔던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여기다 보통은 이제 에러를 붙여가지고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그래서 줄여서 이제 뭐 EBP 알고리즘 이렇게 많이 사용됐었죠. 한 20년 정도를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거의 이제 그 표준처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10년 넘게 어쨌든 사용되어 왔으니까 표준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여러분이 마치
알고리즘 시간에 알고리즘을 배우면은 어떤 표준이 있는 것처럼 표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비슷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딥러닝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르쿤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연구를 딥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살짝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봅시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델타를 라운드 E, 라운드 Y. 그러니까 E를 앞에서 넷으로 미분한, 그러니까 원래 델타를 앞에서 정의할 때는 에러를 넷으로 정의한 거였죠.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앞에 그죠? 델타는 E를 넷으로 미분한 거예요. 넷은 E를 넷으로 미분하기 위해서 먼저 E를 Y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에러를 Y로 먼저 미분하고 Y를 넷으로 미분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요거를 다시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은 이 부분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이제 그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자, 이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랑 이렇게 정의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요런 정의, 요 정의랑 요 정의, 여기는 요 차이는 요거죠. 요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떼어냈어요. 왜 떼어냈을까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n번째 델타의 n번째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필요해요. 요 넷 값이, 그러니까 요 n번째 레이어의 n번째 층의 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노드들의 넷 값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 알고리즘에서는 요 델타를 언제 계산해요? 어떤 n번째 층을 계산할 때 n번째 층, 그러니까 n번째 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 아래층의 델타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처리하는 루틴에서 그 다음 아래층을 위해서, 여기 n-1번째 층을 위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요 다음 층으로 요 다음 계산을 위해서 넘겨줘요. 그러니까 요 계산은 이 다음 루프를 위한 거죠. 요 루프의 목적은, 요 루프의 결과는 요게 루프의 결과죠. 그죠? 요 루프의 결과는 요건데, 요 다음 루프 계산을 위해서 요걸 계산해요. 그때 이제 요 넷 값이 필요하죠. 요 아랫값, 요 넷 값이 필요하죠. 자, 요 층을 계산하는 단계인데, 이 다음 층 때 필요하다. 그럼 이제 뭔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층별로 모듈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듈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층을 하나의 어떤 함수 안에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구조가 이런 구조, 아파트처럼 모든 층이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리는데 그냥 루프를 돌리면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게 딥러닝이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각 층마다 모양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층마다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층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듈화해서 따로 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기 이 루프, 요 n번째 루프를 돌리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 한 단계 이전의 넷 값이 필요하다. 결과값도 아니고.
그러니까 y 값이 필요하다면 몰랐는데 y 값은 여기서 전해주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y 값은 뭐 괜찮은데 넷 값이 필요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죠? 아직 y 값을 계산하기 직전 과정.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전 단계의 내부 깊은데 계산 결과까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얘가 내한테 야, 너 그거 넷 값 계산 것 좀 나한테 줄래? 내가 네 거 계산해 줄게. 그러면 얘는 싫은 거죠. 아니 왜 저 모듈이 왜 내 모듈 안에 있는 변수를 값을 알려고 그러지? 원래 모듈화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파라미터 외에는 다른 변수, 왔다 갔다 하는 변수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넷 값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y 값을 요 이전 층의 y 값, 출력은 그냥 어차피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 y 값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은 더 모듈화 입장에서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계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라져요. 그죠? 이 부분이 사라지고 이 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 이 앞에 붙어요. 앞에서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그 부분 잘라졌죠? 여기 앞에 있던 F 이 부분이 잘라졌죠? 그리고 이 어디 붙었어요? 여기 붙었어요. 여기. 그죠? 여기 붙고 원래 여기 붙어 있었던 게 여기 가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만 있는데 어쨌든 요 루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n번째 층에서 지금 요 모듈인데 요 안에서만 계산한 모듈인데 얘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넷 값이 필요하지가 않죠. 현재 자기 자신 net n 요 노드의 넷 값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앞에 알고리즘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계산을 했던 것을 이제 뒤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그래서 깔끔하게 요 부분에서는 n-1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죠? 딱 요거 하나죠. n-1의 출력. 요 x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입력이니까 x지만 여기서 보면 출력인 거죠. 여기에 출력 n-1번째에서 만들어진 출력만 이용해서 모든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모듈한테 야, 네 모듈 안에 있는 그 내 값 좀 보여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 어차피 얘가 얘한테 전달해주는 그 출력 얘한테 입장에서는 y가 되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x. 어쨌든 요 값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원래 줘야 되죠. 여기서 정보가 전달되려면은 요 노드의 출력 값은 어차피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단지 요 델타에 대한 데피니션만 바꿨을 뿐인데 그 알고리즘의 그 실행하는 것은 훨씬 단순화되고, 그죠? 이전 층의 내부 변수 값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모듈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듈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이제 이 기능 자체가 다른 성질의 것인데 서로 간에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모든 층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네 거 줘 그러면 그래 그 주는 게 쉬웠지만 여기서는 서로 다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듈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이 개선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그냥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더 업데이트해서 더 좋게 만들까 이런 궁리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외우라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에서 봤을 때 요거는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했지?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루프에서 여기 보면은 이 전체 루프를 도는 과정이 있죠. 이 전체 루프를 돌 때
그러면 언제 스톱할 것이냐, 언제 스톱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는 대충 이렇게 했어요. within tolerance 이렇게 했는데 언제 멈출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수록 오류는 계속 줄어들겠죠. 점차 이렇게 무조건 더 적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 매 에포크는 뭐라 했어요? 반복하는 그거라 그랬죠. 전체 데이터를 한번 다 훑어보는 거라 그랬죠. 전체 데이터를 한번 훑어봤는데 에러 변화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이제 계속 줄어들긴 하는데 거의 뭐 너무 변화가 없어가지고 사실 에러가 막 0.00001만큼 변하기 위해서 뭐 계산 시간이 드는 거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일정 값 이하일 때, 너무 작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에러가 0.01 이하이면 멈추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러죠. 에러 대신에 아웃풋과의 차이, 그거죠. 타겟 마이너스 아웃풋. 요 차이를 합한 것이 얼마 이하. 아니면은 아이터레이션 수를 미리 정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뭐 100번만 돌리겠다, 아니면 뭐 1000번만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컴퓨팅 파워는 일정하니까 내가 이거를 뭐 하루 정도 돌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탈러런스가 만족될 때, 뭐 오류 변화가 굉장히 작을 때, 또는 오류가 얼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값 이하로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컨버지 됐다, 수학에서 쓰는 말이죠. 수렴했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 수학에서도 결국 쓰는 말이죠. 이렇게 아이터레이션을 할 때 수렴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아주 그 전형적인 형태, 이런 그 아파트 같은 딱 전형적인 형태. 지금은 이렇지 않다 그랬죠. 물론 지금도 이걸 써요. 이런 형태 쓰지만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그런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 그 전통적인 이런 멀티레이어 층의 이런 구조에서 그 트레이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봤습니다.